국어 실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논술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는데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종결해 드립니다. 이 영상 믿고 따라와 주세요. 국어 성적이 3등급, 5등급, 7등급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의 가장 큰 특징이 내가 논술을 해도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합격한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국어 6등급도 한양대 논술 100% 합격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어 5등급도 연대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국어 성적과 논술이 무조건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사실 수능 국어는 어떻게 보면 제한된 시간 동안 빠르게 해석하고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떤 스킬로 들어가고요. 문제에 대한 적응도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내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 제시문을 단기간 내에 쟁점들을 뽑아내는지 그리고 중심지를 파악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속도에 강한 학생들은 국어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죠, 1등급을. 근데 또 이런 학생이 있어요. 뭔가 제시문이나 글을 볼 때 남들보다 한 3배, 4배 느린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은 특징이 뭐냐면은 문장 하나하나 천천히 읽으면서 속으로 곱씹으면서 보는 학생이에요. 근데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 등급은 5등급이 나오지만 논술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논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속도를 빨리 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문장과 문장 사이에 있는 어떤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파악하는데 통상적으로 국어 지문을 볼 때 내가 보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보는 시간 대비 못해도 6배에서 8배 정도는 논술에 투자하는, 논술에 독해하는 시간이 더 많이 확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단적인 예로 국어 문제를 보시는데 대략적으로 한 1분 만에 보는 학생이 다 똑같은 지문을 논술에서 볼 때는 6분 동안 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6분이면 이미 국어에서는 문제 다 풀고도 남을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독해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독해만 하면서 개요 작성 제대로 하고 쟁점들만 제대로 뽑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논술의 이제 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국어가 성적이 좀 낮다고 해서 절대로 논술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논술에 이제 문항 제시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시문들 1번 문항 한번 보세요. 1번 문항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를 내가 한번 두 입장으로 분류가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에 댓글로 기출문제 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샘플 문제 하나를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한번 1시간입니다. 제한 시간은. 그 링크에 들어가셔서 1시간 동안 이 문제에서 나 말하는 대로 크게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해보세요. 만약에 두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논술 준비하셔도 됩니다. 논술 노베이스 기준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생각보다 논술이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제 학생 중에서 국어 7등급인데도 심지어 한양대 논술 100% 합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차피 나의 숨겨왔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도 있어요. 내가 국어를 못하면은 대입은 힘들지만 편입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연고대 편입 논술은요 대입 논술보다 좀 더 어려우면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입이든 편입이든 막론하고 이 아래 하단에 기출문제라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한테 기출문제 무료로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 테스트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 중에서 내가 글을 정리하는 게 많이 부족하다 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정리 능력 같은 경우에는 논술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게 이면지를 줍니다. 시험장에서. 이면지에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요. 제시문들이 논술에는 100% 나옵니다. 가, 나, 다가 나올 때 각 제시문 가, 나, 다에서 일단은 상징하는 키워드를 한 개씩 먼저 찾아보세요. 만약에 제시문이 3개면 총 3개의 키워드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3개 키워드의 연관성을 먼저 찾아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무조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연관성에 따른 공통 논점 하나를 찾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파생해서 또 한 번 제시문 가나다에서 상징하는 키워드를 하나씩 찾아보세요. 그러면 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찾고 해서 뭔가 처음에 밑그림을 약간 그린 다음에 조금씩 채색하면서 완성하는 느낌으로 가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제시문 하나를 완벽하게 독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하나씩 찾으신 다음에 이거를 하나씩 끼워 맞추는 거예요. 퍼즐처럼 보시면 됩니다. 제시문 내에서 퍼즐 조각들을 명사형 구성, 단어로서 하나씩 만드신 다음에 결국 내가 그러면 퍼즐 조각을 총 3개의 제시문에서 13개를 찾았다. 13개의 퍼즐 조각의 연관성을 짓는 거예요. 마치 실로 꿰매는 것처럼 한 번에 쫙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잘 만들어버리면 한 편의 완성된 글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제시문에서 내가 답안으로 쓸 퍼즐 조각들을 얼마나 많이 찾느냐의 싸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요, 책을 많이 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책을 볼 땐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하는 게 앤서니 기든슨의 현대사회학이라는 책을 꼭 보십시오. 그 책을 3번만 정독하셔도 독해하실 때 대략 감을 잡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이 그래서 수만이, 오르비 그런 네이버 카페 같은 데 많이 의존하시는데, 그 카페에 나오는 글들 중에서 블러핑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내 경쟁자가 논술을 공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논술은 운이다, 논술은 로또다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 뒤에서 논술 공부 제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글들에 너무 막 영향받지 마시고요, 내가 우직하게 논술 공부하시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논술 공부할 때 항상 학생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논술은 시험 보기 3개월 전부터는 언제든지 하셔도 충분합니다. 내가 시험이 10월이다, 7월 이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작하셔도 괜찮고요. 논술을 근데 빨리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할까 말까 하실 때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즉시 논술 하겠다 마음 먹으시면 돼요. 논술이 되게 재밌는 특징이 있는 게 100명의 학생이 준비한다고 하면 그 중에서 90명 이상은 제대로 준비한 학생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뭐 대형 학원에 있는 프리패스 강의를 공짜로 그냥 논술 공부한다거나, 뭐 EBS로 듣는다거나, 보편적인 방식으로 논술을 그냥 대충 공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정말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없는 시험이 논술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각 잡고 공부한 학생들이 가장 합격률이 높은 시험이 논술이에요. 오히려 이런 약간 블루오션 시장을 노리시고 여러분들이 논술을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논술은 말씀드린 대로 대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만 맞추셔도 합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편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고대 편입 논술도 논술을 그냥 제대로 준비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한번 해보지라고 해서 응시하는 학생도 많이 있기 때문에, 허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굉장히 용이한 시험입니다. 논술은 지금 당장 바로 시작하시면 좋고요. 저도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논술 공부하는 것을 저는 항상 추구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계속 어떻게 효율적으로 논술 공부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모두 올해 열심히 준비하셔서 모두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